전남 브리핑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남경찰은 지난 17일 저녁 7시 35분쯤 해남군 산이면의 한 공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주차된 화물 적재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차된 화물차가 A씨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각종 정황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심 항공교통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남형 도심 항공교통 항로 개설 연구 용역은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용역은 여수와 고흥, 신안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항공교통 항로 개설과 수직 이착륙 비행장 최적지 분석, 중대형 드론을 활용한 회랑의 적합도 실증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과제를 통해 도심 항공교통 산업 도입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19일부터 24일까지 각 권역별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 설명회를 갖고 전면 또는 부분 개편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안내한 뒤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이번 노선 개편안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출퇴근과 통학 민원 등 이용자 불편사항, 교통 빅데이터 분석, 운수 종사자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목포시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저안을 도출한 뒤 준공영제나 공영제 용역 결과를 종합해 운영 방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장흥군 나눔 리더 1호로 등록됐습니다. 김 군수는 전남 사랑의 열매에서 실시하는 모금 사업인 220인의 나눔 리더 릴레이 캠페인을 장흥에서 처음으로 참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흥군은 김 군수를 이어 왕윤채 군의장과 홍정림 부의장 등이 가입을 마치며 어려운 이웃 살피기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진군과 주식회사 파버나인이 강진 문화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사이버 명예 군민 가입 지원, 은퇴 예정자 대상 귀농 귀촌 교육 등을 위해 협력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진 출신 기업인과 협업해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늘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노 시니어존 카페.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사진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노인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진상 손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이 논란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노년층을 대놓고 제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선 이번 논쟁이 몇 년 전에 촉발됐던 노키즈존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앞으로 또 어떤 노존이 등장해 논란이 될까요? 각자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광양시가 현안 사업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나섰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역점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센터가 광양 중마장애인복지관에 마련됐습니다.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센터는 전문 인력 1명과 훈련 지원인 4명 등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